저는 글을 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일적으로 글을 쓰기 전부터도 저는 글쓰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혼자서 무언가를 끄적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글을 잘 써서 좋아했다기보다는 기록하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나름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글쓰기를 해온 습관들은요, 결국에는 지금의 저를 만들고 삶을 변화시켰어요. 제가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매일 울면서 일을 할 때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낼 수도 없었을 거고요. 또 글을 쓰지 않았다면 클래스 101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글쓰기 모임 같은 걸 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거고요. 이 모든 건 글쓰기를 통해서 정돈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서 하나하나 세분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정리하는 습관을 훈련한 덕분에 얻은 변화들이었어요. 글쓰기는 이렇게 피상적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정말 좋은 도구예요. 마치 깊숙한 서랍 속에 정돈되지 않은 문구류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빼내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글쓰기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다 꺼내서 정리하고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 가야 할 기로를 찾고 내면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만큼 삶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길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이 굉장히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일상의 의미를 찾았고요. 나를 잘 알면서부턴 자기 이해의 폭도 넓어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네 가지는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글쓰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왜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래서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신을 알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작 가능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글쓰기가 단연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지금 당장 글을 써야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의 기초가 글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광고, 상품, 컨텐츠, 그 어떤 것도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그 시발점이 바로 글쓰기예요. 먼저는 글쓰기의 기술이 요구되는 거죠. 살다 보면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생기거든요. 짧은 메일을 회사에서 쓰는 것부터 학교에서 PPT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문을 정리할 때도 우리는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콘텐츠의 위력이 높아진 요즘은 그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글쓰기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그 글쓰기라는 거는요, 모든 콘텐츠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글쓰기를 하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글로 풀어 써보는 편이거든요. 막연하게 머리만 굴리면 그 문제가 더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막연하니까 더 두렵고 암담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의 나사를 풀어서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듯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지?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로운 건 뭘까?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나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적어가는 식으로 써나가다 보면은 내가 막연히 좋아 보였거나 또 하고 싶었던 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게 또 괜찮은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것들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휘발돼요. 근데 휘발된 것들은 다시 살려내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기록을 해두면 내가 지나치면서 발견하지 못한 감정이나 진짜 내 욕망 같은 것들을 나중에는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보는 눈, 또 판단하는 시야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를 잘 모르겠을 때, 이 감정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거를 답을 하는, 그거를 기록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은요, 자기 표현의 방식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을 요해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든 가르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클라이언트한테 많은 외주를 받아야 되는 프리랜서든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기술은 최고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요소를 갖고 있어야 유리한데 이 훌륭한 정보와 지식을 배워서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어필하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소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표현하는 능력은 글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글을 씀으로써 세련되게 자기를 표현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기 표현의 방식은 물론 말도 있지만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된 요즘은 말보다는 간접적인 글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설득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 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의 본질과 기초가 되는 건 글이에요. 이렇게 시각화를 하기 전에 먼저는 그 시작점에서 글이 필요하고 원고 초안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글은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절대 빠지지 않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글을 쓰면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자생력을 얻는 거거든요. 슬프다, 기쁘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정말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감정과 경험은 알게 모르게 내 무의식 안에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안에 누적된 감정들을 끄집어서 표현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 안에서 그것들을 글쓰기로 구체화를 하다 보면 난 이럴 때 슬프구나. 난 이런 걸 했을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겨요. 예를 들어 누군가 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책을 읽는 이유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양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겉으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읽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씩 분명하게 다른데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왜 좋아하는지 또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못하면 그 방향성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걸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풀어내서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는 게 바로 글쓰기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정말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풀어내서 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이 뭐고 난 뭘 원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 정말 정확한 키가 되는 게 바로 글쓰기예요. 글을 씀으로써 한층 더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깊이가 생겨나고요. 쓰는 행위 자체가 치유의 효과를 주기도 해요. 이성복 시인은요, 이야기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쓰려면 그 감정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발짝 벗어나서 그 상황과 감정을 응시해야 돼요. 마치 책상 위에 놓인 어떤 물컵, 어떤 책을 볼 때처럼요. 아, 저기 책이 있네? 저기 물컵이 있네?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응시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응시하면서 또 그것을 글로 옮겨 적다 보면 어떤 감정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눈이 생기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자신의 템포에 맞춰 표현하고 드러내는 글쓰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쓰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출간을 희망하는 작가 지망생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막연히 무언가를 써볼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너무 좋은 것들, 정말 많은 변화를 얻었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글쓰기 수업을 기획했는데요.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수업은 제가 내드리는 주제에 따라서 형식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30일간 글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매일 글감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미션에 따라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분량은 500자 내외로 시, 에세이, 짧은 글, 그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덧붙여 이 수업에서는요, 첨삭과 글쓰기 코칭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의 출간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표현을 확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치 카카오 맵에서 제일 빠른 길찾기의 경로를 이용해서 수월하게 목적지로 향할 때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빠르고 명확하게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혼자서 글쓰기 루틴을 잡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쓰기 수업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에 대한 자세한 커리큘럼이나 방식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무엇이든 하루 한 문장씩이라도 써보려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쌓이고 쌓이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분명 지금의 나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꾸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